안녕하세요. 저 최준기라고 합니다.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같이 여기 수업을 들었는데 점수에서 같이 아주 좀 부끄러운 점수로 마지막에 거의 그 합격을 한 점수로 됐습니다. 합격과 불합격이 큰 차이가 아니라 보면 종이 한 장, 그림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사실 건축시공기술사를 제가 처음 접했던 것은 한 8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. 8년 전에 그 집사람이 아이를 가졌을 때 이제 그 활동을 많이 못하니까 한 1년만 시간을 달라, 내가 합격하겠다. 그래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에서 제가 책을 좀 봤습니다. 그 이제 학원을 좀 다니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산부인과 그 간호사 선생님들이 신랑이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. 산후조리원에서 책을 보고 하니까. 그래서 그때 마지막 시험이 제가 59.98로 떨어졌습니다. 717점으로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이 시험을 내 것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적고 있었는데 차마 그 굳은 책을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, 제가. 그래서 이사를 가거나 부서를 옮길 때 그 책을 계속 가지고 다녔고, 그리고 책꽂이에 사실 바로 꽂아놓지를 못하겠더라고요. 좀 부끄러워서, 자격증이 없으니까. 그래서 뒤로 꽂아놓거나 남들이 안 보는 곳에 넣어놨습니다. 한 7, 8년 동안. 그렇게 하다 올해 제가 이제 본사 근무를 오래 하다가 현장으로 2월에 발령이 나서 그때부터 이제 좀 시작을 해보자 해가지고 학원을 알아보고 주변을 알아보는데, 제가 주말 부부를 해서 그 가급적이면 토요일, 일요일은 좀 집에서 보냈으면 좋겠다 싶어서 주중에 하는 학원이 없나 싶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다행히 금요일 수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, 처음에 그 입구에서 그냥 강의를 한번 들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. 여러 명을 소개하시는데 제가 박찬문 교수님 수업을 듣고 맨 뒤에 앉아서 들었는데 내용이 되게 쉽게 얘기를 하시고 답 쓰는 법이나 문제 풀어가는 방법을 쉽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 수업 끝나고 이제 카운터 계신 또 다른 선생님이 뭐 어떻느냐는 게 저는 그냥 이분 마음에 든다, 좋습니다. 그렇게 해서 수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. 그렇게 됐고,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몇 가지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더라고요. 사실 저도 2주 전까지만 해도 뭐 다음 시험을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3주 정도 남았다는 입장에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제가 적어 왔습니다. 사실 제가 이제 공부를 시작한 것은 2월부터 한 3개월 정도 했는데 거의 퇴근해서 한 7시, 8시부터 해서 한 2시, 3시까지 했습니다. 공부를 거의 매일 하고, 저녁에 이제 잠이 올 것 같아서 집에 가는 길에 항상 그 커피를 한 잔씩 꼭 사갔습니다. 일부러 잠을 좀 안 자려고. 그렇게 하다 보니까 2시, 3시가 돼도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. 계속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. 그래서 회사에서는 몽롱하고, 저녁에는 또 이제 책 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2-3달 생활을 했고, 사실 점심시간도 좀 아까웠습니다. 시간이 짧고 빨리 좀 끝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. 그래서 점심도 그냥 어떨 때는 안 먹고 그냥 또 직원들하고 점심 먹으면 1시간이 또 그냥 흘러가니까 귀에 꽂고 유튜브가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. 제가 7, 8년 전에 공부할 때는 유튜브 이런 게 거의 없었는데, 그래서 그걸 듣고 그냥 밖으로 그냥 1시간씩 돌아다니다가 오고 그런 식으로 하고, 그리고 출장 갈 때도 뭐 같이 갈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직원 같이 있으면 그냥 일부러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. 내가 운전을 혼자 가겠다 하면서 그 차에서 운전석 앞에 그 유튜브를 틀어놓고 갑니다. 이렇게 가고 귀에도 계속 듣고 가고. 그래서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찾아서 하자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고, 지금쯤 이제 3주, 4주 남았을 때는 저는 여기 보면 뭐 장판지에 대한 강조도 많고 하지만 장판지도 보고 그 도해책이 있더라고요. 도해책. 거기 보면 그림이 하고 이렇게 내용들이 되게 쉽게 잘 돼 있어가지고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앞에서 이렇게 계속 한번 보고, 그 다음에 그 용어집을 또 한번 보고, 그 다음에 뒤에서부터 한번 보고, 또 뒤에서부터 보고, 그 다음에 도해집에 또 빠진 내용들이 좀 있어요. 자기가 아는데 빠진 내용들. 그런 내용들을 또 좀 추가하고, 그렇게 해가지고 도해집과
그 용어책을 계속 반복해서 보는데 일부러 순서를 막 섞어서 많이 봤습니다.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사실 순서대로 안 나오니까 저희가 섞어서 보고 그렇게 하면서 장판지 내용을 이렇게 눈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아는 것이 있고 모르는 것이 있겠더라고요. 그럼 모르는 건 다시 또 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. 그리고 그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걸 이해를 하자 싶어가지고 이해를 했는데 사실 뭐 용어나 이런 게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모르는 것은 제가 그 네이버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내용을 좀 알고 가자. 이렇게 모르면 접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네이버에 용어를 치면 뭐 마찰각 뭐 모르는 것들이 간혹 나오더라고요. 그런 것들은 다 찾아봤습니다. 그래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고 마지막에는 저는 요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양이 많은데 학원에서 보면 암기법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.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. 제하고 생활하고 전혀 맞지가 않기 때문에. 그래서 저는 저 나름의 암기법을 그냥 많이 만들었습니다. 제 생활과 되게 밀접하게끔. 그래서 양중계획 할 때도 보면 양중계획 표가 이렇게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다 기억을 못하니까 그래서 설계 도면 시공계획, 양중계획, 양중형식 결정하고 이렇게 하고 표 2개 나눠져 가지고 뭐 3포도 작성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설씨 양내형이 뭐 횟집 3포도에 있는 횟집을 가자고 한다.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가 스토리를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모래하고 흙하고 있으면 모래와 흙이 어디에 적용되는지 그런 것들이 보니까 좀 헷갈리더라고요. 그래서 모래 같은 경우는 모래 파는 시장에 가서 표구를 하고 액자를 하자, 표준관 입시형과 액자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흙 같은 그리고 예민비와 연경도가 흙 같은 경우는 예민비, 연경도, 베인 테스트, 딕소그래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예연이라는 아이는 베인 틱소라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닌다. 제가 나름대로 그냥 외웠습니다. 제 나름대로 만들어가지고. 그렇게 해가지고, 이런 암기법을 해가지고, 자기 생활과 되게 밀접한 암기법을 많이 만들어가지고, 그렇게 좀 했고,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. 그렇게 해서, 했고, 시험장 가는 마지막까지 저는 기출문제 위주로 귀에 계속 그걸 듣고 갔습니다. 이렇게 귀에 계속 듣고 가가지고, 가는 길에 들었던 내용 중에서 철근 몇 개가 문제가 나오더라고요. 그런 문제들이. 그래서 조금이라도 적으면 조금이라도 점수가 반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 문제들이.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귀에 꽂고 가가지고 계속 그거를 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, 그렇게 했습니다. 그렇게 하고, 혹시 이제 고사장을 가시게 되면 이제 제가 1교시에서 점수가 좀 낮게 나왔는데 원래 예전에도 시험 칠 때 1교시가 좀 낮게 나왔는데 좀 유독 낮았던 게 처음 1번 문제를 보고 좀 당황을 했습니다. 사실 이게 용어에 접하지 않았던 스타일이 문제인데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되게 지우고 다시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하면서 진짜 찍고 싶더라고요. 그 첫 페이지를. 근데 찢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되게 망쳐버리니까 그 다음에 풀리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어차피 용어 같은 경우는 한 페이지씩 쓰니까 문제지를 딱 바라봤을 때 굉장히 자신 있는 걸 동그라미를 먼저 쳐서 첫 번째가 1번, 그 다음 2번, 3번, 4번 넘어가면 자신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좀 이렇게 먼저 쓰고 그렇게 하면 조금 유리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는 1번 첫 번째 문제부터 딱 막혀버리니까 용어가 그다음부터 너무 막 당황이 되고 시간도 쫓기고 그런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점수를 봤을 때 사실 어떤 것은 왜 많이 나왔나 어떤 것은 왜 작게 나왔나 그게 좀 판단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은 있는데 좀 많이 나왔다 싶은 것은 보면 그림에서 조금 강조를 했던 부분 그리고 이런 책에 나오는 그림을 그대로 그려가지고는 그냥 똑같은 점수밖에 못 받는데 요것이 어떤 조금 안 좋은 환경일 때 요렇게 개선을 했다라는 그런 것들을 조금 옆에 넣었던 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조금 더 받았던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렇게 했고. 예, 그리고 페이지가 많다고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제가 문제를 풀면서 어떤 한 문제 너무 당황해가지고 4페이지를 썼더라고요. 제가 3페이지인 줄 알고 썼는데 4페이지더라고요. 근데 보니까 점수는 거의 똑같이 나오더라고요. 그렇게 하고, 그래서 남은 3주 동안은 저는 이렇게
더 이상 막 새로운 것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아는 그림에 살을 좀 더 붙이고 아는 내용을 이제 문제를 보면 막 헷갈리거든요. 이렇게 막 20cm인지 30cm인지 헷갈리고 뭐 3m인지 5m인지 헷갈리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뭐 이렇게 좀 그걸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. 되게 헷갈려요. 이렇게 3인지 5인지 2인지 3인지 제가 그 외부의 그 망폭 그거를 뭐 2m인지 3m인지 그걸 몇 번이나 고치다가 결국 2m 줬는데 답은 2m가 맞긴 하더라고요. 근데 보면 자기 나름의 그런 숫자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을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얘가 흙인지 모래인지 그런 거 그런 뭐 그런 기준들을 좀 정립을 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뭐 마지막까지 저는 생각이 좀 놓지 않는 것 최선을 다하고 그림을 하나 그려도 뭔가를 좀 더 넣고 그리고 아이템은 제가 마지막에 선생님한테 꼭 12개 적어야 되냐니까 무조건 12개 적으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무조건 12개를 적었습니다. 무조건 1부터 12까지 딱 적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토공사나 철콘 내용인데 적을 게 더 이상 미천이 다 떨어졌다 8개밖에 없다 그러면 저는 공정도 적고 뭐 안전도 적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섞었습니다. 그렇게 제가 막 뒤에서 아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지 조금 논술에서는 조금 무조건 12개를 적었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좀 섞었습니다. 다 못 적겠더라고요. 그 토공사 뭐 흑막이 뭐 철콘에서 아이템을 다 못 찾아오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렇게 그 공부를 해서 너무 운 좋게 그래 됐고 좀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제가 여기 문제풀이반만으로는 사실 처음에 8년 만에 하니까 내용을 기억이 다 안 나더라고요. 그래서 문제풀이반, 용어만 하는 게 있더라고요. 인터넷 프로그램 돈 주고 듣는 거. 그것도 듣고, 그리고 유튜브에도 보니까 공짜로 들을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. 찾아보니까. 그런 거 보고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지고 그렇게 했고, 또 이렇게 운전해서 가거나 차에 가거나 어디 가다 보면 갑자기 이거 나 모르는 거 있다 그러면 수첩을 하나를 가져다녔습니다. 회사 수첩을. 거기다가 계속 메모를 했습니다. 뭐 이게 철근비, 뭐 기억, 뭐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저녁에 집에 가서 또 찾아보고 그렇게 좀 업데이트 했습니다.